안녕하세요. 고향말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는 76세 최말순입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하루하루를 밭일과 폐지 줍기로 채워왔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해가 떠오르기 전 손수레를 끌고 마을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제 얼굴을 스치지만 익숙한 바람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눈에 띄는 작은 흙먼지, 바닥에 떨어진 낙엽,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까지 이 모든 것이 제 하루를 시작하는 배경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제가 폐지를 줍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외지 사람이 적하고 있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 박 이장은 제게 다가와 말을 걸 듯하다가 곧 다시 멀찍이 떨어져 서 있습니다. 그는 68세, 제가 어릴 때 마주쳤던 낯익은 얼굴이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지 52년이 흘렀다는 사실을 그는 아마 기억하지 못하겠지요. 반면 오랜 친구이자 2살 어린 동생 김선영은 저를 발견하자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듭니다. 74세인 그녀는 제 눈빛을 알아보았고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밭일을 하며 느꼈던 습관처럼 작은 수레를 밀고 다니며 폐지를 주워 모읍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냉대하지만 저는 내면에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나는 나다. 남의 시선에 흔들릴 필요 없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 자식들에게 작은 희생과 정성을 쏟으며 살아온 날들, 어렵고 힘들었던 날에도 검소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았던 제 자신을 떠올립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과 씁쓸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온 저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친구 김선영이 다가와 살짝 말을 건넵니다. 언냐, 오랜간만이네. 많이 달라졌네. 그러게. 세월이 많이 흘렀네. 그녀의 눈빛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의 이 무시와 소외가 끝이 아니라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제 진짜 모습을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그때를 위해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히 마음을 다잡습니다. 폐지를 담은 수레를 힘껏 끌며 골목을 지나가는 동안 저는 바람에 섞인 마을의 소음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지만 언젠가 보여주리라.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단순한 하루의 무시와 외로움이 끝이 아니며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날도 새벽 공기를 가르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손수레가 무겁게 느껴지지만 익숙한 움직임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던 몇몇 주민들은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저 할머니가 적하고 있네. 뭐하러 저마이 힘들게 사노? 참말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나는 나대로 살아야 한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서글픔이 자리했습니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도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마을 상점에 들렀습니다. 작은 과자 한 봉지를 사려던 순간 점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을 건넸습니다.
돈은 있으신가요? 좀에 허름하시네. 그 순간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물건을 사려던 것뿐인데 왜 이렇게 무시를 받아야 하는지, 왜 내 존재가 하찮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 잠시 숨을 고릅니다. 숨결이 점점 고르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의 이 상황이 끝은 아니다. 반드시 답을 찾겠다. 그때 오래전 친구 김선영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겁니다. 언니야, 힘내라. 간만에 보니 더 반갑네. 이렇게라도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녀의 눈빛과 따뜻한 말이 잠시나마 위로가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냉대는 여전했습니다. 저는 다시 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나섰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지만 마음속에는 결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정리하며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무시를 끝낼 수 있을까? 단순히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 그리고 오래된 선입견까지 모두 바꾸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오늘의 무시와 편견이 내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모두 알게 될 거야. 내 진짜 모습을, 내가 얼마나 다르게 살아왔는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깔렸습니다. 그 노을빛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단단하게, 더 당당하게 살아가리라고. 마음속 결심이 자라나는 순간 제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의 갈등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되기 위한 서막이라는 것을. 내일의 하루가 어떤 시련과 도전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날도 골목길을 지나며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더욱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눈빛과 속삭임 속에서 느껴지는 경멸은 제 마음을 짓누르듯 했습니다. 오늘따라 바람도 더 차갑게 불고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 할머니 또 뭘 하러 다니시는 기고? 볼 때마다 참말로 힘들게 사시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답할 수 없는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폐지를 모아 쌓아 올리는 손길도 예전만큼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나가는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조차 마음속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하루 종일 겪은 무시와 냉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모두가 나를 하찮게 보는 것일까? 내가 이토록 검소하게 조용히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은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평가받아야 하는 걸까? 마음속 분노와 서운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오래전 친구 김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다들 왜 나를 이렇게 보지? 걔한타, 언냐가 그동안 보여주지 않은 모습이 있으이 그라는 기다. 하지만 언냐는 혼자가 아니잖아. 친구의 따뜻한 말에 잠시 위로를 받았지만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해결책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단순히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오늘의 무시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골목길을 나서자 주민들의 시선은 더욱 예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막아서며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교? 그냥 가만히 계시소.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는 없지요. 그 순간 말 한마디로는 바뀌지 않는 벽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무시와 편견이 쌓인 현실, 이 벽을 허물 방법이 없다는 절망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희미한 단서가 보였습니다.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숨지 말고 당신이 가진 것을 보여줘야 한다. 조용히 살면서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있다. 그 말에 저는 몸을 떨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내일은 오늘보다 강하게, 당당하게 나를 드러내겠다고. 이 무시와 편견 앞에서 무력하게 지내는 삶은 끝내겠다고. 그렇게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지만 마음속 깊이 새로운 계획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이야기의 서막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지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하늘은 맑아 하루가 밝게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어제의 위기와 절망은 아직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숨죽인 결심과 함께 움직이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차갑게 바라보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집 앞에서 마주친 동네 청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에 다르신 것 같네. 오늘은 그냥 저대로 살아갈 겁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요.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아니라 내가 가진 힘과 영향력을 조금씩 드러낼 때라고. 숨겨왔던 능력, 수십 년간 검소하게 살아오면서도 쌓아온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때가 왔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골목과 시장을 돌며 작은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정리하며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고 작은 인사와 따뜻한 말로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돌리던 이들도 조금씩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와이리도 다정하신가요? 그냥 옛날처럼 살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정체를 조금씩 드러내도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과거에는 절대 알려지지 않도록 숨겼던 사실, 저는 단순히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자산가였다는 점을. 오후가 되자 한 주민이 저에게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목적은 변함없습니다. 주민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놀람과 혼란, 그리고 조금씩 존경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을 위해 필요한 곳에 힘을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과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무시와 편견의 벽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작은 시도 하나가 마을 전체에 미묘한 파장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나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겠다. 내 삶의 이야기를 직접 쓰겠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의 시도는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내일을 위한 확실한 시작이었습니다. 드러난 정체가 마을 사람들에게 충격일지라도 이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강하게, 더 당당하게 내 삶을 펼치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마을의 공기는 어제보다 한결 따뜻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을 걸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계와 냉소 대신 눈인사와 미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리 오이소. 물이라도 한잔 하시라 해. 저는 잠시 멈춰서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그 짧은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긴 시간 쌓였던 오해와 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외지인으로 취급하던 사람들, 그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 정체가 마을에 알려졌습니다. 제가 단순한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라 오랜 세월 기업을 운영하고 사회에 기부를 해온 사람이라는 사실이 퍼졌죠. 소문은 순식간에 번졌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그 할매가 1300억 재산이 있는 그분이라고? 예, 뉴스에 나왔던 이름이라 하더라. 그때 저는 조용히 마을회관에 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돈이 많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힘든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안합니다. 더 몰라 배웠음 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변했습니다. 예전엔 서로 경계하던 사람들도 웃으며 인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곁에서 조용히 일손을 거둘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마을 어귀의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살 불고 들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어린 소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로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좀 있단다. 사람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한단다.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돈으로는 마음을 살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지요. 저는 그걸 배우는데 평생이 걸렸어요. 바람이 잔잔히 불고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이웃으로 이 마을의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창문을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가진 진짜 재산은 마음이에요. 따뜻한 한마디, 미안하다는 용기,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느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또 다른 희망이 됩니다. 고향말 이야기는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